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대박이 났죠. 공개 직후에 바로 국내 시청률 1위. 1월 5주차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무려 다른 비영어권 TV쇼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월 1주차에는 누적 시청수 2200만 회를 기록. 공개 3주 만에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작품 중 역대 흥행 스코어 7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드라마가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모티브가 된 권역외상센터, 즉 외상학과의 사정은 과연 드라마처럼 전망이 밝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드라마의 후광에 가려진 권역외상센터의 역사와 저물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직접 알아봅시다. 내 돈이라도 낼 테니 일단 이송부터 하자. 2011년 1월 15일 아부디리스케 샤크가 이끄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화물선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전부 인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인질들을 전원 구출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리아가 발악하듯이 난사한 총탄에 중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1년 1월 28일 오만에 급파된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교수는 석 선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시간이 더 지체되면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국제의료지원 기업 인터내셔널 SOS사가 운영하는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한국으로 호송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석혜균 선장은 전문적인 의료 장비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기에 이국종 교수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에어 앰뷸런스의 전세 비용이 약 40만 달러,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4,800만 원의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는 일개 의사와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이국종 교수를 크게 나무라거나 뜯어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선생 뭐해? 교수님 월급으로는 갚지도 못할 돈이에요. 미쳤어요? 일 잘못되면 교수님만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이국종 교수가 집필한 골든아워에도 나와있듯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2011년 1월 29일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무사히 석혜균 선장을 대한민국 서울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국종 교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치료를 받고 13일 만에 의식을 차렸으며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덴만 여명작전과 더불어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이 진행되었고 결국 2012년 11월 1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며 한국 최초의 권역외상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간 10억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되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 2017년 9월 국내 중증외상외과 분야의 선구자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환자를 살려낼수록 병원 경영에 해를 끼치는 모순적인 처지에 대해서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사실 외상센터의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아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의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한 권역외상센터 손익현황 분석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에서 2018년 2월 1년간 세계 센터에서는 평균 91억 6,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심지어 평균 손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47.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고 보조금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의 경우는 설치비로 419억 원, 연간 운영비로 2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아도 손익률이 50%에 임박한다는 뜻이며 대충 계산해도 환자 한 명당 대략 146만 원이 손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환자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의사들의 호소가 빈말은 아니었던 셈이죠. 심지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김재훈 교수는 외과 파트 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80%가 안 되며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을 동원해 억지로 원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외상센터는 이렇게까지 적자인 걸까요? 일단 외상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응급 환자를 늦지 않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시 의료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 한 명을 수술하는 데 들어가는 의사만 최소 10명이 넘어갑니다. 즉,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라는 고급 인력이 10명이나 투입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환자 수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 비용까지 발생됩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한 명을 살릴 때마다 병원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모두가 환호하고 소리 지르지만 명백하게 현실로 본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면서 24시간 인력과 장비를 갈아 넣어야만 하고 그마저도 환자 한 명을 수술할 때마다 140만 원이 넘어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외상센터 특유의 살인적인 근무시간, 그리고 적지 않은 의료사고의 위험 등등 여러 이유로 외상외과는 이미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가 되었습니다.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의사는 약 188명, 전국적으로 2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지원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듦과 동시에 기존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따고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외상학 세부 전문의 자격은 한번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올해는 전체 갱신 대상자들 중 20.7%만이 지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된 근무 여건에 비해서 보상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권역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의 인건비는 지난해 1억 4,400만 원에서 올해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문의의 평균 연봉인 2억 3,6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근무량의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거기에 더해서 받는 돈까지 적으니 과연 누가 외상센터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지금은 센터별로 필요한 전문의 23명에서 27명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상센터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다. 외상센터가 우리 병원을 말아먹는다.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대학병원 경영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상센터의 필요성은 감히 부정할 수 없는데 2014년부터 각 지역을 책임지는 권역 외상센터가 지정된 이후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무려 2011년 35.2%에서 2021년 13.9%까지 절반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줄 백강역은 우리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합리한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드라마에 나오는 백강역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들의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